정말 무서운 직원이야. 대부분들은 막 긴장을 해서 얼마를 부르지? 얼마를 얘기해야 되지? 사실은 협상이 아니라 그냥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 말에 여파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어는 연봉 협상이잖아 하는 말이 맞아. 대표 입장에서 다 알려줄게. 이 포인트들만 가져가면은 분명히 내 연봉이 오를 거다. 오늘은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직장인 분들 진짜 고민이 많을 거야. 나도 고민이 많았고 사실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이제 연봉 협상을 했었고 이미 사실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 연봉에 대한 얘기가 끝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기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연봉을 올릴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동결이 되지 않는지 궁금할 것 같아. 사실은 단어는 연봉 협상이잖아. 연봉 통보라는 말이 맞아. 물론 어필을 하겠지. 내가 성과가 있다, 좀 어느 정도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잖아. 협상의 자리니까.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이미 그 결정권자들이 생각해놓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갑자기 연봉 5천으로 하다가 협상을 해서 1억이 되는 경우 절대 일어날 수 없지. 내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어떤 이제 연봉 협상 같은 걸 할 때는 그간에 했었던 자료들을 좀 가져오라고 해. 구체적으로 내가 1월 달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2월 달에는 이걸 했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이거를 했고 전에 성과가 이랬는데 이런 변화를 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야.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그냥 디폴트 값이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와서 내가 일을 하는 이유도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매출이 10억이었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11억이 됐으니까 1억 올려줬으니까 뭐를 해라? 아니야. 1억 올려준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 전 매출이 10억이었는데 20억, 30억이 된 거야.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꼭 지표만으로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야.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잖아. 만약에 성과가 똑같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 솔직히 어떻게 할 거야? 친한 사람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현실이야. 점수가 똑같지 않은 상태에서 친한 사람을 끌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점수가 같을 때 친한 사람을 끌어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결국에는 그 결정권자의 마음에 드는 것, 임원들 혹은 관리자와의 소통이라든지 중소기업, 작은 규모의 회사일 때는 보통은 대표겠지. 내가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살갑게 대하고 애교도 떨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의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승진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카톡 선물하기로 케이크 같은 걸 하나 보낼 수도 있고 정말 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진짜 인사성 바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잖아. 꼭 이렇게 막 외향적으로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게 잘 표현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큰 회사일수록은 잘 보지 않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많이 보는 포인트가 흔히 성실도라고 하지. 지각하지 않고 항상 좀 먼저 일찍 오는지. 직원이 10명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 숫자로 1등부터 10등까지 무조건 나열이 돼.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 또한 당연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같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맨날 일찍 가고 1등으로 회사에 가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 근데 늦게 가봐. 잘릴 거야.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되니까 꼭 일찍 가고, 일찍 가면 업무 준비도 하고 동료들이랑 간단히 뭔가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쏘는 것보다 질문형의 말로 하면 좋은 것 같아. 2천만 원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2천만 원만 올려주셔도 될까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질문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 딱 해줘 라고 나한테 딱 얘기를 하면 이게 뭐지? 너 그만큼 했어? 이렇게 뭐지? 너 그만큼 자신감 있어? 이렇게 오히려 약간 적대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질문형으로 일단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기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필이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은 협상이 아니라 그냥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런 경우라면 되게 좋지. 진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냐, 대표님 생각도 제가 요번에 성장을 한 것 같냐, 결국에는 내가 일한 것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냐,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이거든.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잘 발휘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성과를 잘 내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업무 성실도도 높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스스로도 얼마를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대체 얼마를 올려줘야 되지? 정말 무서운 직원이야. 내가 적게 얘기를 해서 저 친구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직원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도 있었어. 나 진짜 너무 많이 고민했어. 그래서 연봉을 되게 많이 올려줬거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 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야 되나? 무언가를 더 줄 게 없나, 내가 지금 또 고민하고 있어. 연봉 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연봉 협상을 할 때 걱정들 많이 되시잖아요. 되게 불편하고 긴장되고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내가 긴장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결정권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자리가 어려웠다면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씹어 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해 보내시면 오히려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얼마 올려주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갖고 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데 과거는 이제 잊고 올 한 해 진짜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연봉 협상 때 강력한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